이별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가슴 한가운데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달라졌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은 나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별은 약점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통찰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말은 냉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유로, 또는 익숙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과연 여전히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틈을 메우기 위한 습관이었을 뿐인가? 이별은 때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 관계의 실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 그것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맞춰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고 기분이 나쁠까봐 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 연인은 떠났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안정감, 소속감, 기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남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이별 이후의 혼란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좋아 보이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다는 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의 틀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났다는 건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은 사실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언제나 혼자였고 또한 언제나 혼자서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건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늘 인기 있었고 모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고민을 깊이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그와의 관계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무척 힘들어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니까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혼자인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이탈은 우리의 고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무가치하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깊은 통찰은 고통을 통해 탄생한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찢어 놓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조립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팠던 만큼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함은 복수나 냉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이별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당신이 놓는 그 손끝에서 진짜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붙잡음으로써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누군가 멀어질 때 그것이 내 탓은 아닐까 자책하고 마음을 졸이며 그를 다시 붙들려 애쓰죠. 그러나 놓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그 어떤 소유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단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집착, 불안,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것까지 포함하죠. 누군가를 보내는 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그는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며 수레에 올라탄 사람들로 인해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것도 함께 걸어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들은 짐일 뿐입니다. 니체는 말하죠.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장애물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장애물을 소중한 인연이라 착각하며 끌고 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당신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마음 뒤에는 여러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자기 비하.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그 사람은 머물렀을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뜻없는 자기 검열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너무 빛나 그들이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당신이 성숙해질수록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수준에 맞춰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남에는 고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종료가 아닌 당신의 확장입니다. 물이 고이면 관계도 정체되면 썩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관계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침식시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그 관계에 대한 마지막 존중입니다. 니체는 또한 말합니다. 진실은 고요 속에서 나타난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 찾아오는 고요함은 처음엔 공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왜 그 관계에 그렇게 매달렸는가? 이 질문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니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인간은 외로움을 사랑한다. 외로움 속에서 진리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외로움을 실패로 취급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히 본다. 이 말처럼 거리는 때로 진실을 드러내는 렌즈가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멀어졌을 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관계는 나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 인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단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의 평화, 나의 균형, 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떠나도 서로를 존중합니다. 끝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감정이 따뜻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미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 자신이 보여준 모습까지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놓는다는 건 단지 한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자신의 일부와도 이별하는 일입니다. 이 감정은 특히 오랜 시간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더욱 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힌 채 계속해서 머무르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쉽게 떠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떠난 이들을 끝없이 붙잡으려 할까요? 여기에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떠났을 때 그들은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난 이유는 반드시 당신의 결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 그 사람의 불안, 혹은 그 사람의 가치관 변화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선택을 자신의 실패로 오해합니다. 니체는 또한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라도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그런 조건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받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해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떠나는 사람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말한다고 해도 그건 진짜 이유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바빠서,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잘 맞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는 종종 본질을 가리기 위한 말들일 뿐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택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 고통스럽게 묻고 따지고 해석해보려 해도 남는 건 결국 상처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들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내놓는 마음, 시간, 애정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만 돌아오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 관계만 회복되면 나도 예전처럼 밝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도박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에 자신의 안정과 회복을 걸어버리는 것이니까요. 니체는 경고합니다. 남의 시선에 기대는 자는 언제나 흔들릴 것이다. 당신의 감정의 중심이 누군가의 존재에 달려있다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중심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서운한 감정들 모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감정을 타인의 행동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실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감정대로만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주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 노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했고 모든 고민을 나눴고 서로의 삶을 끌어안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그 친구는 그를 멀리했습니다. 전화를 피했고 모임에서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수없이 문자를 보냈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고 심지어 그 친구의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니체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떠나는 자는 설명하지 않는다. 남는 자만이 이해하려 한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괴로워했던 건 관계가 끊긴 사실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고 전화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떠나는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상처를 자신이 계속 덧내는 일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커진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 부재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놓아줄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관계의 종결이 아닌 존재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상실의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는 이별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 성장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녀의 노력은 무시되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혹시 다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수년간의 슬픔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오랫동안 끝나 있었고 자신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니체는 진실을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지 말라고. 떠나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상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진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별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내 가치를 잃었는가? 왜 나는 나를 비워가며 그를 채우려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과거를 단절하고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비록 그 안에 고통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보내는 일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지나야만 삶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맞춰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피곤할까? 왜 만남이 끝난 후에 외로움이 더 깊어질까? 그는 자문했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관계는 자신이 진짜로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 후 그는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가끔은 일부러 연락을 미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모두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새로운 자유를 느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었고 생각을 감추지 않아도 되었으며 자신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드디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권합니다. 놓아줌은 타인을 향한 행동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이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결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있을 때 사실 그 사람보다도 관계의 환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다정할 거라는 환상,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환상, 그리고 함께한 시간만큼의 애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흐리게도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 속에 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워질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다시 누군가를 채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생각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나만의 시간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이후의 진짜 회복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고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롭고 진실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립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결국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이별을 겪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가족과의 관계든 간에 우리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떠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혹시 내가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이별은 약점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의 문턱이라는 것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본능적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하고 익숙함을 잃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집착을 의지의 왜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의 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죠. 누군가 당신을 떠난다면 그 선택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를 붙잡으려는 시도는 곧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별을 당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더 높은 존재로 끌어올리는 것.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비워진 공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향한 시선을 거둬들이고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상처 입은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 이후에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일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러나 이 자책은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역할만 하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보다 자기 안의 권력에 굴복한 자이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겪고 나서 또다시 비슷한 관계에 빠져듭니다. 그 이유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정확히 마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고통에서 도망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죠.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고통을 철저히 응시해야 합니다. 왜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삶의 방식과 리듬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상대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기분, 일정, 말투에 따라 나의 하루가 휘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별은 그 영향을 끊어내고 다시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니체는 삶의 춤을 추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음악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들려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떠난 사람을 놓아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단지 누군가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맺게 될 관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를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문턱일 수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을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발걸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끝없이 묻고 뜻없이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구축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들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떠난 사람을 붙잡느라 멈춰 있던 시간, 다시 걷기 위한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 안에 묻혀 있던 힘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 힘은 단지 이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이별을 넘어 성장하는 힘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말이죠.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고통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말처럼 당신은 지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남은 당신이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